안녕하십니까. 한국기가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시의 지평 세 번째로 개성적 인식과 반응을 표현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워즈워드가 좋은 시는 넘쳐 흐르는 감정에 힘찬 발로다라고 말한 것이나 셸리가 시는 가장 행복한 최선의 마음에 가장 행복한 최선의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시는 시인 자신의 개성적 정신의 표현, 즉 표현론의 관점에서 시를 정의한 것입니다. 시를 생산하는 주체인 시인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 시라고 보는 개성론의 입장인데요. 시인과 시적 자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자의 사무사를 생각해 보면요. 중국 최고의 시갱전인 시갱을 엮은 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 300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 즉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 시는 인간에게 내재한 맑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상태의 표현이라고 공자는 본 것입니다. 시가 시인 자신을 꾸밈 없이 순수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자전적 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와 삶은 등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 위에서도 잠시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것이 예술적 상으로 성격되기란 지난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 자체가 예술이 될 만큼 아주 극적이어야 가능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인의 육성이 그대로 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금 시인의 작별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작별.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머님 무덤 언저리에 울던 개꼬리에게도 작별의 인사를 보냅니다. 약간은 허전하게, 약간은 쓸쓸하게. 오늘 밤 자고 나면 내 돌아올 기약이 없네. 고향집 뒤란에 뿌린 호박 모종들아, 뒷동산 망울지는 매실들아. 이 시는 이재금 6호 시집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1999년 실천문학사에서 나온 시집인데요. 이 시의 화자는 이재금 시인의 맨 얼굴로서 자신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유나 상징조차 구사하지 않고 직설적 어조로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머니 무덤을 찾았을 때 울어주던 꾀꼬리, 고향집 뒤란에 뿌린 호박 모종, 뒷동산 망울지는 매실들에게 허전하게 쓸쓸하게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는 죽음을 앞둔 시인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는 개성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의 처지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이고 그것이 개성론의 입장에서 리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는 병원에서도 퇴원하고 고향집에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며 쓴 그런 절박한 심경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호 시집에는 이재금 시인이 세상 떠나기 5일 전, 그러니까 1997년 5월 18일에 쓴 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1999년 6호 시집이 나왔으니까 시집 나오기 약 2년 전에 쓴 시가 되겠습니다. 향년 이재금. 내 20세 전후에 아카시아 꽃 만발할 때 천지의 푸른 물결 출렁이더니 내 56년 모진 뱅상 창문 너머 아카시아 꽃 만발한 오늘 온 천지 노란 단풍이 보이느니 생명이란 제 간직한 숨길로 쉴 새 없이 타오르는구나. 남은 등불 이다지도 끈질기게 타오르는 것은 이 세상 기다림의 향년, 찬연이
지르는 것인가. 이 시를 쓸 때가 5월로서 아카시아 꽃이 만발할 때입니다. 지금 무렵쯤 되겠는데요. 죽기 5일 전에 아카시아 향을 맡으면서 시를 쓰는 시인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오버랩됩니다. 마지막 남은 삶의 등불을 시를 씀으로써 시로 환히 켜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삶의 실존적 정함을 아주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금 시인의 두 작품은 모두 비상사태에서 자신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시적 감동을 잘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시인의 마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어도 즉 시인의 육성이 그대로 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금 시인의 경우 죽음에 대한 추상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여 느낀 솔직한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가 개성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모방론에서 말하는 적객의 원리가 아닙니다. 대상에 접했을 때 느끼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죠. 공적이 아닌 철저히 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해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그 색깔을 붉게 칠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객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침에 부모님께 심한 구질함을 듣고 기분이 아주 우울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해를 쳐다보면은 그 해가 붉은색이 아닌 검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해를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울한 학생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진실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론에서 말하는 어떤 적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적객의 원리를 벗어난 사적인 표현이 될 때 그것이 더 진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론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성론의 입장에서 안도현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 바깥으로 뱉어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꽃은 핀다. 솔직히 꽃나무는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게 괴로운 것이다. 내가 너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은 터뜨리지 않으면 곪아 썩는 못난 상처를 바로 너에게 보내는 일이다. 꽃이 허공으로 꽃대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다. 꽃대는 꽃을 피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몸을 세차게 흔든다. 사랑이여,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는 것이냐. 몸속에 아픔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 내 그리움도 향기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살아나버리고 밤새 발부등을 치다가 입안에 가득 고인 피, 뱉을 수도 없고 뱉지 않을 수도 없을 때 꽃은 핀다. 시는 바깥으로 뱉어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꽃은 핀다고 노래합니다. 아주 사적인 표현입니다. 꽃이 피는 것은 통념상 고통보다는 행복한 이미지를 드러내지만 여기서는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 일이 괴롭다고 아주 색다르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살아남으려고 밤새 발부동을 치다가 입안에 가득 고인 피를 뱉을 수도 없고 뱉지 않을 수도 없을 때 핀다라는 개성적인 표현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인의 정직성이고 성실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시는 자신만의 개성적 인식과 반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개성론의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예술이 될 만큼 비상사태에서 시적 대상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일상적 공간 속에서라도 시적 대상에 대한 남다른 인식을 가질 때 개성론은 빛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자와 같아서 삶이 시와 등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개성론의 입장으로서 얼마든지 시 창작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의 지평, 네 번째로 사물의 속사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가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